영상 속 이미지의 해외 배당, 상대 전적, 최근 전적은 YG토토 캡처본이며 월드컵 순위는 라이브 스포츠 캡처본입니다. 이번 승무패 76회차는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스리그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인 77회차는 네이션스리그로만 편성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스리그로 편성된 회차는 66, 67, 68회차가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가볍게 살펴만 보고 가겠습니다. 66회차는 지금과 같은 편성인데 초반에 정배밭이 만들어졌으나 후반 네이션스리그에서 우르르 부러지며 독식 회차가 되었습니다. 2등이 90명이 나왔으니 독식 한 분이 13경기. 잉글랜드의 패배를 사지 않았다면 2월 되었을 수도 있겠고 만약 잉글랜드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2등 90명 중 상당수가 1등이 되었겠죠. 여하튼 독식이지만 사실상 다수의 적중자가 나온 것과 같은 거고요. 홈에서 그리스에 부러진 잉글랜드가 이번엔 원정에서 그리스를 만납니다. 67회차는 전부 네이션스리그로 편성되었는데 2등이 850명이 나왔습니다. 1등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1등이라 세전 2천은 되네요. 68회차는 다시 월드컵과 네이션스리그고 1등 열부는 세전 5천씩 가져갔는데 2등은 70만원을 가져갔네요. 14경기 포르투갈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적중자가 나왔겠죠? 이번 회차는 어떨까요? 앞서 보셨듯 1등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회차임은 분명합니다. 대충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이번 회차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보다도 아래에 있네요. 우측 상단은 상대 전적인데 오래전에 2번 무승부 경기가 있었네요. 홈팀 바레인은 인도네시아와 비긴데 반해 중국은 홈에서 인도네시아를 잡았는데 그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중국은 호주에 3대1 패배를 했는데 바레인은 호주를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하고도 무승부를 한 바레인의 승리가 정배인데 너무 쉽게 승리만 가져가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무승부에 맞전 적이 있고 이번 회차는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꺾어봐야 하는 회차이기에 무승부도 염두에는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홈팀 승리와 무승부 픽업해 놓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무승부를 선물해준 착한 한국이 조 선두에 있네요. 쿠웨이트는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3번을 승리하고 1번을 비긴 적이 있네요. 쿠웨이트는 오만에 4점 차로 패했고 그 오만을 우리는 2점 차로 잡았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라크, 요르단과도 비겼으며 우린 두 팀을 모두 잡았습니다. 1.2배의 정배 가져가야죠. 10년도 더 전에는 카자흐스탄이 오스트리아와 비긴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전력이 월등하다고 봐야 하며 두 팀은 이미 10월에 만났는데 카자흐스탄이 원정이긴 하나 4점 차로 무득점 대패를 했습니다. 홈이라고 해서 그 4점 차를 극복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정배 홈패배 가져갑니다. 오만이 무승부도 없이 1승뿐이네요. 생각 바뀝니다. 여기서 이변을 노려봐야겠네요. 오만은 1.8배의 정배입니다. 쿠웨이트를 상대로 오만은 대승을 했고 팔레스타인은 비겼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오만은 패배를 했으며 팔레스타인은 어마무시한 무승부의 호성적을 거뒀네요. 우측 상단을 보면 맞전적이 나오는데 의외로 오만이 팔레스타인 상대로 1승 2패입니다. 과거에 맞전적은 밀리고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오만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만 승리를 기본으로 가져가며 더블픽으로 무승부나 패배를 노려볼만 한데 말입니다. 저는 승패 가져가겠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는 승점이 같네요. 골 득실에서 요르단이 앞서 조 2위에 있는데 이번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전적을 보면 이라크가 3승 1무 1패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보면 올 1월 경기를 빼고는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1월엔 요르단이 원정에서 이라크에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이라크가 정배이나 2점대가 넘어가고 한국을 상대로 이라크도 요르단도 패했으며 쿠웨이트를 상대로도
이라크, 요르단 모두 비겼습니다. 승점이 같은 것처럼 최근 전적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가 지금 선전하고 있으며 요르단이 이라크보다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비교지만 오만을 1대 0으로 잡은 이라크이며 오만을 4대 0으로 잡은 요르단을 생각하면 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골 득실에서 확연히 앞서는 요르단을 가져는 가는데 이라크의 승리와 가져가느냐, 무승부와 가져가느냐가 문제네요. 홈팀의 패배를 기본으로 무승부까지는 보겠습니다. 승점 차이가 많이 나며 카타르가 확연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네요. 배당은 맞배당인데 맞전적은 카타르가 1승 1무 3패로 열세입니다. 이란을 4대1로 대패한 카타르인데 우즈베키스탄은 이란과 2번이나 비겼고 아랍의 3대1 대패를 한 카타르와 아랍을 잡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배당은 맞배당이나 북한을 비교해도 우즈벡이 훨씬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아르메니아의 전력이 페루제도보다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 건데 아르메니아는 피파 99위이고 라트비아는 137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라트비아에 대승한 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페루제도는 라트비아와 한 번 비기고 한 번 패했는데 라트비아와의 피파 랭킹은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북마케도니아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북마케도니아는 아르메니아보다 30계단이 높은 69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북마케도니아에 2번이나 패했는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페루제도가 북마케도니아와는 비겼다는 겁니다. 또한 두 팀은 10월에 경기를 치렀는데 무승부라고 나오죠? 그게 승무패 66회차에 들어온 경기인데 역시나 아르메니아가 원정임에도 압도적인 60%의 표몰이를 했습니다. 그리곤 비기면서 부러졌죠. 이번 경기는 아르메니아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그냥 제 모습인데 페루제도가 간혹 기대 이상으로 잘한다는 거죠. 주어진 배당처럼 홈팀 아르메니아가 압도적으로 팔리나 무패의 이변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이기에 잘 찍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페루제도가 그래도 최근 승리가 없는 만큼 저는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로 찍어보겠습니다. 맞배당입니다. 벨기에가 부진하다 해도 그래도 벨기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근소한 정배는 유지하나 봅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벨기에는 이탈리아에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겼으며 3번을 패했습니다. 그 한 번의 무승부가 10월의 경기네요. 벨기에는 최근 프랑스를 3번이나 만나 전패했는데 이탈리아는 원정 가서 프랑스를 2점 차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6월에 이탈리아는 스위스에 패했네요. 분명 이탈리아가 앞서는 전력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이 경기도 어떤 결과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벨기에 입장에서는 원정 가서 2대2로 비겼기에 이번엔 홈이기에 더 자신감은 올라올 테지만 최근 국제 경기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벨기에이기에 저는 무승부와 패배로 가져가며 패배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맞전적은 1승 2패로 아일랜드가 열세이나 그 1승이 가장 최근인 10월 경기라는 거죠. 양팀의 전체 그림은 상당히 안 좋은데 맞상대한 팀들이 강한 팀들이라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직전 원정 가서 핀란드를 잡았던 아일랜드라 역시나 홈이기에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는데 전체 그림을 봐도 그렇게 확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 피파 랭킹도 63위 대 66위로 3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주는 강한 팀은 아일랜드가 맞지만 실제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두 팀의 골 득점력을 비교해보시면 더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승부가 극히 적은 팀들이라 저는 승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승무패 66회차 독식을 만들어낸 그리스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가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으나 부러져 버렸죠. 최근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원정 가서 잉글랜드를 잡았고 이번에 홈에서 다시 만나는 만큼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주 시원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배당을 보시면 그리스의 승리가 5점대이며 잉글랜드의 승리가 완전 여유로운 배당입니다. 10월엔 잉글랜드의 배당이 더 초대길 배당이었습니다.
그때 전 이 경기를 어떻게 봤나 싶어 커뮤니티를 돌아봤습니다. 그때만큼 배당이 걸리지는 않네요. 승무패로 삭제가 가능하면 그러고는 싶은데 양팀 모두 최근 무승부가 없이 결과는 내고 있으니 승패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대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에 상대 팀들을 비교해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두 팀은 10월에 경기를 치렀고 슬로베니아가 원정 가서 대패하고 왔습니다. 이름이 주는 강함은 노르웨이가 맞고 최근 맞대결도 그렇게 나왔지만 노르웨이가 정배이긴 하나 2점대가 넘어가는 정배가 주어졌고 피파 랭킹이 슬로베니아가 52위, 노르웨이가 48위입니다. 보기엔 노르웨이가 강하나 이것저것 따져보면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노르웨이를 이기거나 비겨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가전은 가되 슬로베니아의 승리나 무승부 중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패로 가져가겠습니다. 맞전적이 완전 북마케도니아가 압도합니다. 배당도 압도적인 정배가 주어졌으며 홈이기까지 합니다. 이미 10월에 원정 가서 라트비아를 3점 차로 잡았습니다.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고 갑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브라질이 4위에 있네요. 그래도 베네수엘라에 패하지는 않겠지만 보기는 합니다. 실제로 보니 좀 그러네요. 맞전적은 베네수엘라 기준 2무 3패로 나오는데 두 번의 무승부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배당은 당연히 브라질이 압도적인 청배인데 최근 경기를 보면 파라과이를 상대로는 베네수엘라도 브라질도 패배했고 우루과이를 상대로는 양팀 모두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브라질은 잡아야 할 팀 잡았고 베네수엘라는 져야 할 아르헨티나 전에서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브라질의 승리가 아주 조금이긴 하나 의심은 되고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와 비기긴 했으나 최근 승리는 없어 무승부의 이변과 정배 브라질의 승리를 가져가면 좋은데 이게 픽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무패에 픽업해 놓습니다. 7승으로 조선도를 달리는 아르헨티나지만 그래도 두 번의 패배는 있네요. 맞전적은 딱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데 파라과이 기준으로 3무 2패입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을 잡은 게 아주 잘한 경기이고 우루과이와도 비겼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원정이긴 하나 베네수엘라와 비겼는데 파라과이는 홈에서 베네수엘라를 잡았습니다. 배당은 당연히 아르헨이 압도적 정배를 받았으나 아르헨티나는 한 번의 무승부와 두 번의 패배가 있고 파라과이도 세 번의 승리와 네 번의 무승부가 있으며 그 승리 중엔 브라질이 포함되고 무승부 중엔 우루과이도 포함되네요. 전력상 기록상 파라과이가 밀리는 건 확실하지만 최근의 경기에선 1패밖에 없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두 번의 홈에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잡았고 이번에 원정인 아르헨티나는 두 번의 원정에서 콜롬비아에 패하고 베네수엘라하고는 비겼습니다. 남미 축구의 특성상 홈팀의 이점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어렵네요. 무패 보겠습니다. 미쳤네요. 지난 회차를 살펴보길 적중자가 많이 나왔던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스 리그의 편성인데 그 어느 때보다 월등히 많은 픽업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틀어버린 건가요? 이걸 다 사면 500조합이 넘어가네요. 어디서 잘못된 건가 싶어 다시 돌아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66, 67, 68회차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여하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바탕이 되는 베이스 조합을 보통 4조합으로 가져가곤 하는데 이번 회차는 저만 어렵나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변을 노리는 경기가 모두 압도적 정배로 팔리는 경기입니다. 이 중 13, 14경기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가져가면 4조합이 되는데 버리기가 좀 아깝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회차는 베이스 조합을
16조합으로 가져가 봅니다. 저한텐 이상하게 어려운 회차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셔서 좋은 수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파이팅 응원합니다.